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9번째 단원 빛과 물질의 이중성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2점짜리 문제입니다. 1번 보세요. 그림 가는 단색광을 이중 슬릿에 비추었을 때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졌답니다. 뭐한 거예요?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중첩 무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파동의 성질이죠. 그 다음에 나는 단색광을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겁니다. 이거는 입자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기억 보시면 가에서 스크린에 만들어진 무늬는 빛의 파동성을 설명 가능하고 맞았죠. 니은 나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건 입자성 맞았죠. 디귿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 가 나는 동일한 금속판 P의 진동수가 각각 F2, F인 빛을 비출 때 P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진동수가 F와 F인 빛을 비췄을 때 동일하게 광전자가 나왔어요. 광전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문턱 진동수, 즉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가 F보다 낮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찾으면 기억 보기 보세요. P의 문턱 진동수는 F보다 크다? 틀렸죠? 낮다는 얘기입니다. 니은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나에서와 가에서보다 크다. 자, 문턱 진동수가 F보다 작은 상태에서 진동수가 F와 EF인 광자가 들어가요. 빛을 비춰요. 그러면 에너지가 EF짜리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죠. 그게 들어갔을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그러면 이함수만큼 뺀 EF인 빛을 비춰줄 때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나에서 비치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자, 빛의 입자성에서 세기는 진동수가 아니에요. 즉 입자 개수예요. 광자수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나에서 비치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커지는 게 아니라 광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틀렸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이요. 다음은 검전기를 이용한 광전효과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검전기의 금속판에 음전하로 대전된 에버나이트 막대를 접촉하여 검전기를 음전하로 대전시킵니다. 자, 마이너스 상태로 돼 있어요. 지금 그림 나와 같이 가해 과정을 거친 금속판에 단색광 A 또는 B를 비추고 금속박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자, 전체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으니까 금속박도 벌어져 있죠. 서로 같은 곡으로 밀어내니까 그 상태에서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튀어나간다면 마이너스 성질이 없어지니까 금속박이 오그라들어야 되죠. 그렇죠? 오그라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A를 비췄을 때 움직이지 않는데요. 전자가 튀어나갔어요? 안 튀어나갔죠. 그러면은 비춰진 단색광 A의 진동수는 금속판이 가지고 있는 문턱 진동수보다 낮은 거예요.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A가 작았죠. 안 움직였으니까. 맞았습니다. 니은, B를 비칠 때 금속판에서 전자가 방출된다. 오므라들었으니까요. 맞았고요. 디귿, A의 세기를 증가시켜요. 세기는 광자수라고 그랬죠. 진동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아닙니다. 문턱 진동수에 도달하지 못한 광자를 아무리 비춰도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요. 그림은 광전관의 빛을 비추는 모습을 또 표는 광전관에 비치는 빛의 파장과 빛의 세기, 광전자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은 방출됨에 해당한다. 실험 1을 보세요. 파장이 람다 제로.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죠. 4번입니다.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그쵸? 파장이 크면 진동수가 작아져요. 진동수가 작아지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왜요? 입자,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작아지면 에너지 줄어들죠. 그쵸? 자, 그러면은 람다 제로일 때 방출이 안 된대요.
람다 제로라는 얘기는 F0분의 1이에요. 즉 빛을 F0인 빛을 비췄을 때는 방출이 안 됐어요. 이 F0는 그러면 문턱 진동수보다 낮은 거죠. 그쵸? 문턱 진동수보다 낮은 거예요. F0가 방출이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에서 빛의 파장을 람다1을 비췄어요. 그랬더니 기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람다1을 비췄을 때의 파장을 F1분의 1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방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람다1을 비췄을 때 방출이 됐대요. 이거는 람다1이니까 F1분의 1의 2배란 얘기예요. 람다1이 이거니까. 그쵸? 2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거 했을 때 방출이 됐대요. 방출이 일어났어요. 방출이. 그러면 진동수 F1일 때도 방출이 일어나야 되죠. 됐습니까? 똑같이 F1, 람다1, F1, F1 동일하니까. 그럼 기억 한번 보세요. 방출되면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한다? 맞았죠. 자, 니은 보세요. 람다 제로하고 람다 1 중에서 누가 크냐? 자, 람다 제로일 땐 방출 안 됐어요. 즉 F 값이 작은 거죠. F1이 큰 거고. 그쵸? 이게 크다는 얘기는 이게 작은 거죠. 람다 1이. 됐습니까? 따라서 람다 제로가 람다 1보다 큰 거죠. 그런데 지금 보기 니은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네요. 틀렸습니다. 디귿.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3에서가 4에서보다 많다 했거든요. 빛의 세기를 보세요. 광전자는 세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럼 동일한 진동수, 즉 이 람다 1에서 이 I0의 빛의 세기를 비출 때랑 I0의 빛의 세기를 비출 때 이게 2배지요. 따라서 광전자의 수는 3이 4보다 많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광전자의 광전관에 단색광 ABC를 비추며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랍니다. 표는 금속판에 비춘 단색광과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5번입니다. 자, A를 비췄을 때 에너지가 E0래요. A와 B를 비췄을 때 에너지가 E0래요. 그 얘기는 요 A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최대 운동 에너지는 A 값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B하고 C를 비췄을 때 운동 에너지가 2배의 E0래요. 이거는 B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C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만약에 B를 비췄을 때 E0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도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배의 E0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C에 의해서 결정된 거고. 자, 그러면 A, B, C를 비췄을 때의 값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값이 최대값으로 나와요? C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3배의 E0가 아니라 2배의 E0. 디귿은 틀렸네요. 기억. A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0이다. A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0예요. 자, A가 가지고 있는 광자 에너지는 HF예요. HF. 여기에서 문턱 진동수에 해당하는 이람수, 금속의 이람수만큼 빼줬을 때의 운동 에너지가 E0예요. 따라서 요거 하나가 갖는 값의 에너지는 HF의 에너지는 바로 요거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다가 이람수를 합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는 E0보다 커야 돼요. 그쵸? E0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그럼 그 다음에 니은.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이요.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에 이용되는 소자 P에 대한 설명인데, P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로 빛이 P에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되어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답니다.
P는 광센서인 광다이오드가 평면으로 배열된 형태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뭐예요? 전하 결합 숫자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기억 맞았습니다. D은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거 맞았고요. 디귿 P에 입사되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빛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는 빛의 입자, 즉 광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생성되는 전자의 수는 많아져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이요. 그림은 PN 접합 광다이오드의 PN 접합면에 빛을 비출 때 A와 B가 쌍으로 생성되어 각각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쌍으로 생성돼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이동한답니다. 자, 그러면 P형 반도체 쪽으로 가는 건 양공, A는 양공이네요. B는 전자가 되겠고, 자, 그러면 저항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답니다. A와 B는 각각 양공과 전자 중 하나입니다. 저항, 자, 이 그림 잠깐만 간단하게만 봅시다. 여기 지금 이렇게 빛을 비춰요. 이쪽에서 빛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P형이고 이쪽이 N형이랍니다. 그럼 P형과 N형은 순방향으로 걸려야지만 전류가 흐르죠. 근데 친절하게도 저항에 이렇게 흐른대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플러스라는 얘기니까 이쪽으로 양공이 이동하고 이쪽으로는 전자가 간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면 A는 양공이다. 맞았고,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크죠. 왜? 많이 생기니까. 디귿 PN 접함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 흡수해서 이렇게 나눠지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이요. 다음은 빛에 의한 현상 ABC에 대한 설명인데, A를 보세요. 비눗방울이 표면에 여러 가지 색깔 무늬가 생기는 거, 이건 파동이죠. 빛의 간섭에 의한 거니까. B, 태양 전지에 빛을 비추면 전기 에너지 생성되는 거, 입자에 의한 거죠. C, 지폐의 가시광선을 비출 때 보이지 않던 무늬와 무늬가 자외선을 비추면 형광무늬로 나타나는 거. 자외선을 비추면 형광무늬로 나타난답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이거 입자성이죠. 가시광선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자외선에서만 나타나니까 자외선에 의해서 광전효과가 일어난 거죠. 자, 아무튼 입자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럼 A를 빼고 B와 C가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톰슨은 얇은 금속박에 X선 또는 전자선을 쪼개는 실험을 했답니다. 그 그림 나는 각각 X선과 전자선에 의해 사진 건판에 생긴 무늬를 나타낸 것이래요. 회절에 의한 간섭이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사진 건판에 생긴 무늬는 회절 현상에 의한 거 맞았습니다. 니은 전자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았죠. 간섭 무늬니까. 디귿 전자선의 속력을 변화시켜도 사진 건판에 나타나는 무늬와 무늬의 크기와 폭은 변하지 않는다 해놨죠. 속력을 변화시키면요 진동수 변하죠. 그러니까 크기와 폭이 변하죠. 자, 그러니까는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10번이요. 그림은 학생 ABC가 물질파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한 거야. 맞았죠. 학생 B,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이 짧아져. 자, 드브로이 파장과 운동 에너지. 이거 10번입니다. 드브로이 파장은 mv분의 h죠. 그쵸?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의 질량은 정해져 있고 속도가 커지는 거죠. 속도가 커지면 파장은요 짧아지고요. 맞았네요. 전자와 양성자의 속력이 같은 경우 드브로이 파장은 전자와 양성자보다 짧아 해놨죠. 전자와 양성자보다 짧아 해놨죠. 질량이 누가 커요? 양성자가 크죠. 그럼 에너지는요 양성자가 커야 되죠. 그쵸? 그럼 파장은 전자가 양성자보다 짧아 길죠. 진동수가 크니까. 학생 C 틀렸고요. 그래서 A와 B만 맞아서 3번은 정답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입자 A, B, C 속력과 물질파 파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만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11번, 자, 종이를 좀 바꿔봅시다. 11번 보시면
그래프가 물질파 파장과 속력과의 관계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속력이고요. 여기는 파장이에요. 여기가 2람다 람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2V0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V0 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돼 있어요. 질량은 A가 B보다 크냐 봐야 되겠죠. 자, A일 때 봅시다. A 람다는 A일 때 파장 네, 람다일 때 MV예요. 즉 M A의 질량 V는 V0분의 H 나와요. 그쵸? 여기에서 M A의 질량은 람다 V0분의 H 나오고요. 아, 람다 제로군요. 아, 미안합니다. 람다 제로로 표현해놨네요. 그럼 람다 제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B는요. 여기에요. 람다 제로일 때 MB의 질량 곱하기 2V0분의 H 따라서 MB는요 2 람다 제로 V0분의 H예요.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럼 누가 커요? A가 크죠? 따라서 이거 두 개 비교해보면 MA가 MB보다 커요. 근데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았네요. 니은 운동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냐? 운동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냐? 아, 니은 봅시다. B와 C를 봅시다. 아, 먼저 C의 질량도 한번 구해봅시다. 기왕 한 김에 C는요 이거예요. 2람다 제로는 MC 2V0분의 H 따라서 MC는 4람다 제로 V0분의 H 나와요. MC가 제일 질량이 작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뒤에는 운동량의 크기를 봅시다. B와 C가 같냐? B와 C를 비교해 보면 돼요. 운동량. B의 운동량은 B에다가 B의 속력인데 요거를 B는 이거니까 2V0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MB 곱하기 2V0 MB가 이거였죠. 자, 이거 집어넣으면 2람다 제로 V0분의 H 곱하기 2V0예요. 없어지죠. 그러면 람다 제로분의 H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P, C는요. MC, VC란 말이에요. MC가 바로 이거예요. 4람다 제로 V0분의 H 곱하기 VC는요. C는 이거죠. 2V0. 2V0 하니까 얼마 나와요? 2람다 제로분의 H. 누가 커요? B가 크네요. B와 C가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D가 운동 에너지는 C가 A의 2배냐? 운동 에너지는 C가 A의 2배냐? 봅시다. D가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오죠?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거는 2m분의 p 제곱 형태로 나오죠. 그쵸? 요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풀면 돼요. 디귿이요. 이거 어떤 거? C와 A와의 관계예요. C와 A와의 관계. PA의 운동량을 구해봅시다. A는 V0. 요거, MA는 요거예요. 그러면 람다 제로 V0분의 H 곱하기 V0 하니까 없어져요. 람다 제로분의 H 나와요. PA가 지금 C와 A와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 KA의 운동에너지는요. 이 MA분의 PA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쵸? MA는 이거였어요. 이거.
이상 없죠? PA는 이거예요. 그럼 제곱하면 람다 제로의 제곱분의 H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람다, MA는 요거. 람다 제로, V 제로분의 H.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이것도 하나 없어지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 람다 제로분의 H, V 제로 나오죠? 이게 A의 운동 에너지예요. C의 운동 에너지는요, C. 이 KC는요, 2MC분의 PC의 제곱이에요. MC가 뭐였지요? MC가 요거였어요. 그러면은 PC는요, 요거죠? 요거의 제곱. 4람다 제로분의 H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MC는 요거. 4람다 제로 V 제로분의 H. 없어지고, 4는 없어지고, 람다 제로의 이거 제곱이죠? 하나 없어지고, 그러면은 2 람다 제로분의 어떻게 나와요? H, V 제로. 두 개가 동일하네요. 자,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같아야 되는데 지금 2배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다음은 데이비슨 거머 실험에 대한 설명인데, 데이비슨과 거머는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의 무엇을 증명했어요? 파동성 증명한 거죠. 54V의 전압으로 가속시킨 전자선을 니켈 결정에 쏘면 입사하는 방향과 50도의 각도를 이루는 곳에서 튀어나온 전자수가 가장 많았답니다. 이는 전자의 어떤 거가 니켈 결정면에서 반사되어 어떤 거요? 물질파요. 물질파가 니켈 결정면에서 반사되어 나올 때 특정한 각도에서 뭐가 일어나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파동성과 물질파와 보강 간섭.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그림은 입자 ABC의 물질파 파장을 운동 에너지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마다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이것도 좀 해야 되겠네요. 13번이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운동 에너지고요. 위쪽은 파장이에요. 그래 놓고 ABC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가 C, 가운데가 B, 아래가 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파장은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했대요. 근데 파장과 운동량과의 관계는 mv분의 h라고 했죠. 즉 p분의 h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는요, 2m분의 p 제곱 형태로 나와요. 됐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일 잘 봅시다. 만약에 파장이 일정할 때 봅시다. 파장이 이렇게 일정할 때. 그러면 A와 B와 C의 운동 에너지에서 C가 제일 커요. 조건을 봅시다. 람다가 일정할 때 2KA보다 B가 크고요. C가 커요. 됐습니까? 그런데 파장에 따라서 파장은 운동량과 지금 반비례하니까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면, 지금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면 여기 운동 에너지가 일정할 때 C의 파장이 제일 컸단 말이에요. 그쵸? 두 번째, 2K가 동일할 때는 람다 C가 가장 컸어요. 요거예요. 그쵸? 근데 람다하고 그러면 운동량과는 반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뭐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람다 C보다는 람다 B의 운동량이 크고, 람다 B의 운동량보다는 람다 A의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A와 B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했거든요. 파장이 같으면 운동량은 같아져야 되죠. 반비례할 뿐이지 크기는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기억 맞았네요. 니은 질량은 A가 C보다 작다. 질량은 A가 C보다 작냐? 한번 해봐야죠. 니은 봅시다. 파장이 동일할 때, 지금 그림상에서 파장이 동일할 때 요 관계였거든요. 그쵸? 근데 파장이 동일하면 운동량은 동일하잖아요. 이건 같잖아요. 됐습니까? 즉, EKA는 EMA의 질량, PA의 운동량이 제곱. 그쵸? EKB의 운동에너지는 MB의 질량, PB의 제곱. KC의 운동에너지는 EMC의 질량, PC의 제곱이에요. 근데 파장이 일정하면은, 파장이 동일하면, 파장이 같으면 운동량은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운동량이 동일한 조건을 따지면은 지금 파장이 일정할 때 요 관계였거든요. 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장이 일정하니까 요거는 다 똑같아요. 요거는 PABC는 다 똑같아요. 파장이 같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 등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고 요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질량은 A가 C보다 작다? 틀렸습니다. 그치요? 디귿 B와 C의 속력이 같을 때 물질파의 파장은 B가 C보다 짧다 라고 했거든요. B와 C의 속력이 같답니다. 자, 디귿 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게 2m분의 p 제곱 형태로 나오는 거고, 됐죠? 그럼 p는 뭐예요? 람다분의 h죠. 이거를 집어넣으면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이 나와요. 이 관계고. 자, 그럼 이제 속력이 같을 때라고 했어요. v가 동일. V값이 동일해요. V값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게 제일 크려면 이거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mv제곱이고 2분의 1 mv제곱이고, V값이 동일한 상태에서 C가 제일 크게 해선 질량 MC가 제일 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질량은 요 관계란 말이에요. 됐어요? 이 관계가 되니까, 질량이 이 관계가 요 관계가 되니까 V값이 동일한 관계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A가 제일 크니까 EKA, EKB, EKC가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 값이 성립하다는 얘기는 파장은 반대 관계라는 얘기고, 그쵸? 람다 A, 람다 B, 람다 C, 이 관계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파장은 B가 C보다 짧다? 맞았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요. 그림은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가 단일 슬립과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형광판에 밝고 어두운 무늬를 만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간섭 무늬가 만들어졌으니까 파동성이죠? 네, 기억 맞았습니다. 얘는 전자의 물질파가 간섭하여 만든 무늬 맞았죠? 디귿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무늬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 속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파장이 짧아지는 거죠. 자, 아무튼 간격이 좁아지는 거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이요. 그림은 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전자선이 시료를 투과한답니다. 투과 전자 현미경이죠. 기억은 맞았고, 니은 자기 렌즈는 전자를 초점으로 모으는 역할을 한답니다. 네, 한 곳으로 퍼지지 않게 해주죠. 맞았고요. 디귿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속력이 크면은 분해능이 좋다. 네, 파장이 짧아지니까 맞았죠.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16번이요. 표는 전자현미경 XY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XY는 주사 전자현미경과 투과 전자현미경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시료를 얇게 만드는 거 투과시키기 위한 거죠.
맞았죠? X가 투과 전자 현미경, Y가 주사 전자 현미경. X는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기억은. 니은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 파장은 X에서가 Y에서보다 짧다.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 큰 거 맞았죠? 니은 맞았고. D가 Y를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3차원적 구조 맞았죠? 이건 주사 전자 현미경이니까.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 2점짜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